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 법안을 놓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때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이죠.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인데 금태섭 의원은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엊그제 지난 5월 말에 당 윤리심판원에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이렇게 투표를 한 건데 당이 징계를 내린 건 심하다, 아니다. 그래도 당론을 따라야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각각이. 그러니까 물론 소속 정당이 있고 소속 정당에서 추진한 어떤 정강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목표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역할하는 거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표를 던지든 그것은 각각 개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모든 국회의원, 여야를 떠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금태섭 의원의 이해가 되겠지만 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사례가 지금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한나라당도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의 통합당이 전신 한나라당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 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제명을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지금 경고를 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의 대표가 물론 당에서 결정한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토론에 저희가 동의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보진 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자기가 기권을 하든 아니면 반대를 하든 자기의 어떤 양심에 의해서 또는 자기를 뽑아준 지역 주민의 어떤 의사의 반영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거수기입니까? 예컨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론이 결정됐다고 해서 그 당론이 본인의 생각이 도저히 양심상 예를 들어서 이건 물론 이건 지금 공수처를 설치하고 이런 게 맞냐 틀리냐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이론이 있어서 본인이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한 사안을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느 당에 소속돼 있더라도 그 당 소속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이 어떤 투표에 의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심판받는 건 그건 국민이 심판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당에서 징계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해찬 대표 어제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이 당론은 강제적 당론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내려진 징계도 가장 가벼운 징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장 평론가께서는 이번 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임미리 교수가 썼던 칼럼 민주당만 빼고 사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민주당 제외하고 모든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이건 과하다고 지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언론 사설을 보면 이른바 보수 언론으로 평가받는 조선중앙동아의 사설, 그리고 진보 언론으로 평가받는 한겨레, 그리고 경향의 칼럼까지 모두가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부당하다,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런 보수와 진보 언론의 대동단결은 임미리 사태 이전에는 최순실 사태에 있었어요. 그만큼 아주 드문 현상인데 드물게 보수 진보 막론하고 이건 문제 제기를 할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처사가 잘못됐다는 저는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고 개인의 소신대로 투표를 해야 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이 300명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내 지도부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토론한 다음에 다 투표하면 되죠. 뭐하러 일일이 다 뽑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의 민주당의 역사나 지금 미래통합당의 역사를 보면 항상 소수의 비주류 세력이 있어 왔습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 소장파라고 불리는 예전에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부터 시작으로 해서 비박계 이런 사람들이 늘 당론, 당 지도부와 맞서 싸우면서 그래도 당을 중도지향적으로 끌어오고 외연을 확장해왔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오래 갈 것도 없이 4년 전만 했을 때 이해찬 대표가 비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컷오프 당했죠.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당을 장악했을 때는 비주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는 늘 바뀔 수 있고 서로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서 정당을 좀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 비주류 전부 다 당에서 나가라. 주류 위주로 우리가 정당을 운영하겠다. 이건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과 너무나 동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금태섭 의원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의견을 떠나서 네. 지금 금태섭 의원이 징계받는 걸 그냥 묵과하게 된다면 나중에 미래통합당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다음번 당대표에게 누가 반대했을 때 찍어내기 당할 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민주당의 문제도 아니고요. 금태섭 의원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민주성을 네. 어떻게 지켜줄 것이냐의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차원, 또 더 나아가서는 헌법상 어떤 그 권리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통합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들이 계속해서 비판하는 모양새이기도 한데 사실 예전을 돌이켜보면은요, 당 지도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보수 정치를 펼치던 시절 일사불란하게 당론 투표라는 게 상당히 좀 당연한 일로 여겨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론을 거부하는 의원들에게는 뭐 당직도 주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이런 공식적인 징계는 잘 없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권력이 정말 정점에 있을 때 비박계를 향한 탄압이 어마무시했었거든요. 네. 그 20대 총선에서 살생부라는 게 돌기도 했었잖아요. 저도 그 살생부의 대상이었던 의원실에서 그 당시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비주류들을 탄압하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압력일 때도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서 반발을 하고 맞서 싸우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당의 공식 기구에서 징계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게 경고라는 징계는 사실 실효성은 없어요.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쁘고 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가 가지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정당 정치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나 정치인들 또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나서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 당론이라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각에서는 당론이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당에서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네. 의원 개별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맡겨서 투표를 해야지 당론이라는 것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선진 정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분들입니다. 있는 법을 잘 지켜야겠죠.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국회법과 헌법에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자유에 따라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요. 정당의 법인 당헌 당규는 실제 국회법이나 헌법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하위법입니다. 이건 뭐 실정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헌 당규가 국회법과 헌법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심플하게 말해서 있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하면 금태섭 전 의원은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 것을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그 배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열린 우리당 시절에 정말 사분오열됐던 그 모습을 되새겨봤을 때 일단 좀 단속할 필요가 있어서 이해찬 대표 내지는 당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또 21대 국회에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가이드라인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뭐 의도가 있든 없든 어떤 그 경고, 뭐 이게 징계 자체가 큰 건 아니지만 그게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뭐 논란도 많이 됐었고 지난번 네.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왜 징계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윤리심판원, 그러니까 민주당 내 윤리심판원 윤리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한 건데 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저는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정을 해서 이게 이슈가 되면 과연 민주당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러니까요. 도움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럼 당론과 다르게 어떤 결정을 해서 내가 당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학습 효과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왜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뭐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 1999년도에 한노위에 사실 불참하기로 결정을 당론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노사정위원회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 민주당 주도로 통과하려고 하니까 한나라당 참석하지 말라고 한노위 네. 의원들은 다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 찬성 표결을 했거든요. 이미경, 이수인 두 분인데 이분들은 당원권 정지 제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징계를 했죠. 이런 그러니까 통합당이 전신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어떤 그 의원들이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막고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하면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어쨌든 잘못됐어요. 이거는
뭐 어떤 이유를 대든 이런 것 자체가 민주당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당원들이나 뭐 아니면 의원들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이 결국 초선들한테 압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초선들은 정말 소신 있게 본인의 발언도 하고 행동도 하시고 투표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국민이 뽑아준 일이에요. 국민을 무섭게 보고 가는 거지 당을 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국회의원의 모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 도중에 자막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이라던가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처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이런 비판적인 발언을 내세우고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차원에서 좀 시선을 모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금태섭 전 의원이 당 내에서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해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극렬 당원, 강성 당원들로부터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척점에 서 있는 김남국 당시는 이제 당원이었죠. 김남국 변호사가 이 금태섭 의원을 비판하면서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던 바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 총선이 자칫 잘못하다간 조국 장관 찬성과 반대로 프레임이 바뀔 수 있다라는 당 지도부의 염려 등등으로 안산 단원을에 공천이 됐고 이후 당선이 됐는데 이 김남국 의원이 공개적으로 금 전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태섭 전 의원 굉장히 소신이 좋다. 그런 소신을 보고 배우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비판에 날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오늘 제가 김남국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당내외 여러 평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금태섭 의원님을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하고 좋은 점은 본받고 싶습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이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일방적으로 비난했다는 말만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아마 이 의도로 글을 쓰면서 글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내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의도와 다르게 언론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한 어떤 정정이랄까요? 그런 의도로 글을 쓴 것 같은데 그 뒤에 가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공수처에서 반대하는 것을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 반대로 공수처에 찬성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도 소신으로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의도로 썼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분명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찬성이고 금태섭 의원은 반대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지 기권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소신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이 그걸 비판한 거라면 보지 않고요. 금태섭 의원이 글을 다시 올렸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올린 글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소신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의도로 쓰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금태섭 전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의견은 다르다. 이 점은 인정하는 것이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이 그러면 금태섭 의원을 칭찬했다, 비판했다 이런 의견보다는 본인의 의지와 생각이 다르게 표현된 것에 대해서 언론에 그런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서 글을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뿐 아니라 모든 국민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대해서 얘기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에서는 이제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 같은 부분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